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홍영임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이분은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자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결과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널뛰기 한다는 거죠. 완전히 들쭉날쭉 37개인가 되는 데가, 이 지금 선진국들은 보통 열 몇 개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그런 나라도 16개라고 그러죠. 일본도 20개 미만입니다. 미국도 20개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36개, 7개가 왜 나올까요? 이것이 진정한 여론을 위해서 공정하게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의문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 딱 되니까 점점 더 들쭉날쭉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정부에서 수주가 잘 보이는, 정부에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있죠. 또 정부 관계에서 나오는 무슨 물건 수주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하겠지만, 영세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론조사는 수치가 나오면은 정치평론가들 사이에는 5에서 10점, 15점까지 멀리는 5, 10점, 그러니까 접고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야당이 5% 나왔다 하면은 10%고, 10%나, 그럼 윤석열 총장은 거기다가 5점을 보태면 말이죠, 다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들쭉날쭉해도 거기다가 5점 보태면 다 이기는 거예요. 완승. 야당들, 지금 이 후보들, 최재형, 뭐 홍준표, 뭐 등등, 이 야당 뭡니까? 원희룡, 뭐 이런 분들 거기다가 5 내지 10점을 보태 보십시오. 그게 실질 지지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당은 원래 여당, 집권 여당은 프리미엄이 5점에서 1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설. 정치평론가들은 그냥 5점에서 한 10점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문을 표하는 그런 거니까. 그건 뭐냐, 여론조사 프리미엄, 집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역대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이번처럼 여론조사가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다는 게 이 홍영님 조선일보 이 언론, 이 여론조사 전문기자의 견해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여야 모두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 등에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나 다르다 이거예요. 유권자들 여론조사 피로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일하고 14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TBS 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적합도가 윤석열 후보 30.6, 이재명 후보가 26.2, 이낙연이 12.9 이렇게 나왔는데, 12에서 14일 사이 같은 비슷한 날 한국 리서치 KBS 조사는요, 이재명이 25.6, 윤석열 후보가 18.1,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KBS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이낙연 후보 11%. 그러니까 KSOI, 여기는 아주 유명하죠.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4.4포인트 앞선 반면에 한국 리서치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어마어마한 7.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두 조사에서 차이가 12.5포인트나 난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들쭉날쭉입니다. 한국리서치 KBS 조사에서는요. 이재명이 44.2%, 윤석열이 36.9%, 7.3포인트나 확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P&R 리서치 뉴델리 시사 경남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 발표한 한국 리서치 KBS 조사는 민주당이 34%고 국민의힘이 33.8% 비슷합니다. 근데 16일 발표한 리얼미터 YTN 조사는 국민의힘이 37.3이고 민주당이 33.5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널뛰기 여론조사 원인, 자동응답 방식하고 전화면접원 방식 같은 조사 방법이 우선 거론됩니다. KSOI 등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조사는 모두 기계음이 물어보는 알스, 한국리서치 등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조사는 모두 사람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원 방식입니다. 사람이 물어보는 면접원 방식.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하다가 보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툭 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런 전화 한 몇 번 받았어요. 나이 많아서 나이 많다고 하니까 툭툭 끊더라고요. 왜 끊어요? 그러려면 왜 전화합니까? 그러려면 왜 전화하냐고. 그러면 이런 표가 어디 표로 가겠느냐고요. 이게 여론 조작에 혹시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알스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고관여층이 표본에 많고, 응답률이 높은 면접원 방식은 정치에 관심이 적은 저관여층도 상대적으로 많다고들 이렇게 이 홍영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전문가들은 부실한 여론조사가 표심을 왜곡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민주주의가 크게 퇴보하지 않겠느냐. 부실한 여론조사가 표심을 왜곡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민주주의 기본을 흔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나 조사학회, 조사협회 등에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조사 방법론을 정비해야 한다는 정비를 하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규섭 서울대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홍영님 기자의 그 글 말미에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선거조사를 선관위에 등록한다고 모두 공정할 것이라는 인식은 착각이다. 선관위 등이 혼란을 줄일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각 조사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 네. 안녕히 계십시오.